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ROTC 2기 당당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이지석이라는 분인데요.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지석 ROTC 20기 윤석열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1. 윤 대통령께서 직접 간접으로 보내는 시그널들이 국민의 판단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3구 대선 때 후보자로서 사전선거를 촉구했습니다. 둘째, 6.1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인 분이 솔선수범하여 사전선거를 하는 모습을 온 매스컴에 뿌렸습니다. 세 번째, 친구 석동현이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재판장에 가보니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짓말을 한 뒤 그를 민주평통사무처장에 임명했습니다. 네 번째, 사법부가 공직선거법을 깔고 뭉개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견제구 한번 날리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께서 이러시니 친구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리려 하면 부정선거가 있는데 컴퓨터가 있는데 부정선거가 웬 말이냐? 윤석열이 사전선거 하라는데 네가 왜 나대냐? 네가 대통령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네가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냐? 네가 대통령보다 더 진한 애국자란 말이냐? 심지어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한꺼번에 뿌리 뽑기 위해 작전을 짜느라고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입 다물고 기다려보자는 친구도 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님께 질문합니다. 후보자 시절 검찰을 향하여 이재명 범죄 관련 수사를 제때 안 하고 늑장을 부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고함 질렀던 것 기억하십니까? 대통령 당선된 후 길거리 시민들의 현장 건의에 대해 선거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아직도 부정선거의 부자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취임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 파악이 아직도 덜 되었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국정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를 뺏기면 국가 전체를 강탈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을 확신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앙선관위를 수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은근슬쩍 덮고 넘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범죄를 수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범죄를 적극적으로 덮으려 획책한다면 그 자는 범죄자와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4. 윤석열 대통령께는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탄핵에 겁먹고 있다. 죄 없는 박근혜가 너무도 쉽게 탄핵당하고 심지어 투호까지 당하는 것을 본 당신은 화들짝 놀란 듯합니다. 죄 없는 나도 얼마든지 탄핵당하고 아내와 같이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둘째, 국민의힘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자가 하나도 없구나. 한 번 배신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배신한다는 것을 검사생활 27년 동안 수없이 보아왔을 테니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인간도 믿을 수 없는 노릇이겠죠. 국민의힘 당에 잔류하고 있는 탄핵파 잔당들이 어제는 나를 도와 박근혜의 등에 칼을 꽂았지만 내일은 이재명을 도와 내 등에 칼을 꽂을 것 같다. 셋째, 선거 부정은 알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를 수사하기는 겁이 난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즉시 붉은 무리들이 날 탄핵할 것 같다. 나는 외교나 하고 경제나 챙기다가 퇴임하면 중앙선관위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해결하면 좋겠다. 5. 윤석열 대통령께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선거 조작을 수사한다고 탄핵을 하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수사를 하든 안 하든 탄핵은 붉은 무리들의 지상과제입니다. 건의 하나, 탄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선거 조작을 수사해 주십시오. 국힘당 배신자들이 또 이재명에게 합류할 경우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이가 11월 11일에 물러나고 나면 붉은 판결 좋아하는 판사는 4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상황 파악 능력도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건의 둘, 내가 탄핵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건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선거 부정을 수사해 주십시오. 최악의 경우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감옥은 안 갈 것입니다. 국힘당 내 어느 인간이 또 배신을 하는지 밝혀야 되고 국민의힘 내부 종양도 도려내야 합니다. 동시에 무심한 국민 계몽도 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시 사면 복권 석방해 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끝. 이렇게 아주 거칠게
터프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글을 썼는데요. 용기도 있어 보이고 ROTC 20기 이지석님의 당당하게 자기 이름 밝히고 SNS에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특히 포를 다는 것은 이분의 말과 우려, 걱정 좀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혹시 이런 기대는 한번 짜건전 해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안다. 아는데 이게 섣불리 손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뜨거운, 너무나 뜨거운 감자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간을 이제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하려고 뜸을 들이는 거.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력이 있지만 뭔가 뭐 결단할 때는 또 세심하게 확신이 들 때까지 세심한 그 성격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증거가 확실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의심은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송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밝히는데 한동안 노력 많이 했어요. 송현 변호사가. 근데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 합류했다가 거기서 약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젊은 변호사들하고 있었다고 후일담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밝히는데 약간의 방법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변호사들하고 석정원 변호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 밝히는데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안 나섰는데 뭔가 증거에 대해서 송현 변호사 말을 듣고 확신을 못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석동현 변호사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요. 직접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쁘시잖아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래도 꼭 요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진짜 100% 안 들면 이런 중대한 건을 대통령이 명령하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들시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봉규 TV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 부정선거와 싸워온 민경욱 북두본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민경욱 대표를 부르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부정선거 원고 측 변호인단으로 활약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부주화 변호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변호사들 중에 한두 명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좀 브리핑을 좀 다른 사람 다 물리쳐 잡음 끼니까 그 사람들하고 딱 메모할 사람. 그리고선 이만희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 됐거든요. 부정선거를 압니다. 국힘당의 사무총장 됐으니까 이만희 의원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용단을 내리실 타임을 자꾸 늦추면요. 그 다음에 가정을 합니다. 이번에 당했잖아요. 강서구에. 근데 당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부정선거 당한 다음에 그때 가서 밝히려고 그러잖아요. 못 밝힙니다. 늦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정선거 당하면 또 과반 이상 압승을 해놓으면 민주당이 대통령 힘이 빠져가지고요.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태클 걸고 탄핵시킨다고 그러고 난리치면요. 헐 동력이 상실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선거 5개월 며칠 남았는데 더 늦으면요. 선거 코앞에서는 또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찬스가 지난번 국정원에서 나왔잖아요. 이 시스템 엉망이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면 돼요. 야 부정선거 수사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점검한 거 이 시스템 엉망이라는데 시스템이 진짜 엉망인지 조사할 필요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심도 깊게 조사해서 이 엉망인 시스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좀 조사하라.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모종의 전략을 좀 짜셔서 검찰이 수사하고 수사해서 빨리 밝히고 그래서 이건 수개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만, 독일, 캐나다, 프랑스 수개표해요. 거기가 무슨 후진국이라서 수개표합니까?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대요. 대만에서도. 그러니까 수개표로 합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다른 나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증거가 나왔고 하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분 얘기가요. 오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선거하고 각종 첩보를 다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부정선거 왜 난리냐?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 왜 도대체 유튜브에서요 오해들을 하시는데 부정선거를 다루면 손해입니다. 일단 구독자 조회수 부정선거 안 다루면은 좋아요. 저거 이제 그 비슷하게 출발하거나 저보다 먼저 출발한 유튜버들 메이저들 있잖아요. 부정선거 안 다루는 데들. 그런데 조회수가 저보다 많고 구독자 많이 빨리 갔어요. 그리고 저도 부정선거 세게 다루지 않을 때는 구독자 조회수 팍팍 늘고 좋았어요. 부정선거 집요하게 다루니까 구독자도 천천히 늘고 조회수도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봐요. 그리고
또 탄압도 많이 받아요. 노란 딱지다 뭐다. 이거 자세히 설명할 거 없지만 오히려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손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제가 TV조선에서 복귀 안 되는 이유도 부정선거 너무 주장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제작진한테. 아이 봉규쌤 부정선거 얘기만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왔으니까 복귀 될 텐데 부정선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작진들이나든가 TV조선에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안타까우니까 복귀 될 텐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바람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를 봐요. 그러면서도 왜 제가 계속 하느냐 하면 너무나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봐왔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묻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정치학 박사 내려놔야지. 박사학위 뭐라 땄어? 그것도 정치학 박사인데. 근데 뻔히 아는데 모른 채 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그거 안 하는 게 나한테 좀 유리해 뭐 이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제가 무슨 경영학 박사라든가 경제학 박사라든가 뭐 다른 거면 제가 언론학 박사라든가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정치학 박사인데 정치의 근본이 선거인데 선거가 부정됐는데 그거를 눈 감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대통령님도 손해가 갈 겁니다. 너무나 뜨거운 감자라서. 그러나 손해 유불리 이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부정선거를 밝혀야 이게 진정한 정계 개편이 돼요. 쉽게 이게 오히려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걸 쾌도난마하면 오히려 쉽게 지금의 양아치들 지금의 배신자들을 몰아내는데 쉽게 걷어낼 수 있어요. 이재명이 처리도 힘드시죠? 부정선거 밝히면요 쉽게 처리돼요. 민주당 버겁죠? 쉽게 처리됩니다. 이준석, 유승민 버겁죠? 쉽게 처리돼요. 조중동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죠? 쉽게 조중동도 달라집니다. 이거 밝히는 순간. 왜? 지네들 취재 안 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거예요. 반성할 겁니다. 이게 왜 통수예요? 여기서 어떤 ROTC 20기 이지성 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조금 러프하고 터프하고 하지만 진실성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노평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님, 이원석 검찰총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한번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요번에 점검한 팀 데려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개판인 시스템이 왜 그 개판으로 해놨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총선은 그 개판인 시스템에서도 아주 올곧게 할 거라고요? 마치 그냥 이 세상에 범죄인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범죄인이 없는 천국입니까? 야당 대표가 범죄인인데. 부탁드립니다. 영웅 되십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